조선은 부패한 유학자의 속을 연약하고 무염치하다. 조선인민은 소와 말, 돼지와 개다. 조선인의 완고하고 무식함은 남양의 미개인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을 아시나요? 아마 모르신다면 일본에서 최고위권인 1만엔권 초상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최고위권에 등장하는 만큼 일본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죠. 그런 그가 조선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물론 그가 정말 조선이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이 조선은 물론 중국을 침략할 때도 미개한 나라를 구원한다는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이죠. 그는 야만과 미개 상태에 있는 인민을 발전시키려면 문명화된 나라가 비록 강제적일지라도 이들을 교육하고 발전과 자립을 도모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파병해 점령하거나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했었습니다. 이런 그의 논리는 당시는 물론 현재 극우주의 성향을 보이는 일본인들에게도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관은 조선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5천년 역사까지 깎아내리는 인식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반도는 그 크기에 비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도 포함되는데 있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죠. 많은 분이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금속 활자를 보유한 우리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출판과 학문에 심취했던 지식인의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선사시대부터 벽에 그림을 그렸던 행위는 단순히 예술적 행위라기보다는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록은 인류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로 이를 통해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전달된 지식이 새로운 지식과 융합해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벽에 그리던 그림을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문자가 생겨났고,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한자를 이어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었죠. 인쇄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쓰고 그것을 엮어 책으로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책은 극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만큼 활발히 찍어낼 수 없었으니까요. 인쇄술 부재의 영향입니다. 인쇄술은 크게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로 대표되는 활판 인쇄술로 나뉘는데, 자랑스럽게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과 금속 활자 인쇄물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이 도굴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며, 현재 프랑스에 보관 중인 직지 학원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헌상으로는 1232년 이전에 찍어낸 남명천 화상 송증도가와 1234년경 발간된 고금 상정 예문이 있지만 실물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물을 만든 국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직지를 그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 정도로 인식하지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는 서양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구텐베르크라는 인물을 통해 알아보죠. 독일의 기술자인 구텐베르크가 서양의 금속 활자를 소개한 것은 1440년. 그는 활자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압착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혁신적인 인쇄기까지 발명했습니다. 이 인쇄술은 서양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수도사가 성경을 필사하려면 약 1개월이 소요됐는데, 구텐베르크가 혜성처럼 등장해서는 수도사들의 노력을 무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번에 같은 책을 수백 권씩 찍어냈으니까요. 첫 활자 인쇄물을 찍어낸 후 50년 만에 유럽에서 찍어낸 책이 약 900만 부였고, 이후 100년 동안 1억 4천만 권이 넘는 책이 인쇄됐다고 하죠. 이렇게 지식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인쇄술을 매개로 보다 많은 사람이 책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는 극찬을 받게 된 겁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진보된 금속활자 인쇄술이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데, 이를 우리나라가 훨씬 먼저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 르네상스처럼 혁신이 일어나지 못했느냐 말이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으로 한자의 한계를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26자 알파벳으로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대문자와 소문자 두 종류를 쓴다 해도 52자면 모든 단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5만 자가 넘어 이 모든 한자를 활자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려시대부터 책을 찍어내기는 했으나 당시 책이라는 것은 왕실과 신하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부들이나 공자왈 맹자왈 하며 책을 읽었고 훌륭한 책 몇 권 찍어서 보관하기에 급급했으니 인쇄술이 날개를 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이 인쇄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서양보다 400년 앞서 인쇄, 출판, 지식 대중화가 이미 우리 땅에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황태현 동국대 교수는 국내외 도서관, 박물관 목록과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져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출판된 모든 금속괄자 책 목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가 출간한 책의 나라 조선의 출판혁명 부록에 수록한 목록만 385페이지 14,117종에 이릅니다. 구텐베르크가 고향 마인츠로 돌아와 최초의 라틴어 표준 문법인 도나투스를 간행한 1450년부터 50년간 유럽에서 900만 권의 책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유럽 16개국의 1개국당 평균 책 총수로 나누어 보면 같은 기간 조선에 만든 책 총수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당시 인구가 25배나 많았던 중국은 조선보다 책은 많았지만 이를 인구수로 나눠보면 조선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조선에서 그만큼 다양한 책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조선을 문헌지방, 즉 책의 나라라고 불렀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성리학을 배우는 유생들이나 고관 대작들만 책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일반 백성들도 차별 없이 자식을 서당에 보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1807년 기준 전국 공립 및 사립 서당 수가 약 8만 개였죠. 서당 한 곳당 학생 수를 8명이라고만 해도 무려 64만 명의 학생이 존재하고 이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책을 계산하면 거의 매년 300만 권 가까운 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모두 감당할 정도로 당시 조선의 인쇄, 출판 기술이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조선을 침략했던 침략자의 눈으로도 확인되는데요. 극동의 모든 국가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극동의 나라들에서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또 글을 읽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다. 이 말은 1866년 10월 14일 프랑스 군인으로 병인양요에 참전했던 앙리 지베르가 프랑스 군인 쥐베르가 기록한 병인양요라는 책에 쓴 글입니다. 그는 한강 입구를 찾기 위한 정찰에서 시작해 강화성을 점령하고 서울까지 진입하려다 정족산성 전투에서 조선군에 패해 후퇴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당시 극동지역, 특히 조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조선인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자, 한글을 높이 평가했으며 가난한 집에도 책이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도 있었던 책들은 성리학과 관련된 책들이 아니라 농업, 어업, 의학, 산업, 기술 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장사미사들은 책을 통해 삶의 지식을 익히고 또 그것을 활용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은 계급과 상관없이 책과 배움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지식인들이었던 겁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이론을 체계화시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해 경영학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인물인데 그의 성 드러커 자체가 네덜란드어로 인쇄업자를 의미합니다. 1999년 새천년을 앞두고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새천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이라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기고문에서 그는 지난 1000년 중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사건은 1445년부터 1455년 사이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를 발명했다는 것이다 라고 썼는데요. 그는 이 활자 인쇄의 발명은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활자가 발명되면서 책을 대량으로 출판할 수 있게 됐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인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도와준 금속활자 인쇄술은 한국 땅에서 세계 최초로 태어났죠. 안타깝게도 조선이 미개했다, 어리석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한 것이다 라는 말은 일본인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하신 우리 어른들의 입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의 논리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폄하받아도 마땅한 국가였을까요? 오히려 너무 많은 침략과 그 침략을 이겨낸 역사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 조상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침략자들이 무시하면서도 부러워했을 만큼 지식을 탐했던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통해 우리 역사를 재평가하고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